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도. 안녕하십니까. FS 컨설팅에서 보안 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후진입니다. 아직 저희가 오늘 표적이 된 엔드포인트, 우리의 시스템 보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30분이 안 된 관계로 좀 더 준비를 해놓고요. 정각 30분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네. 앞으로 가면 좀 부담스러우시려나? 네. 뒤로 좀 있고요. 얼굴 동시에 보면서 진행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도 분들도 계셔가지고 세션 진행할 때는 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파일만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0분이 안 됐죠? 2분 남았네요. 저희가 웨비나를 시작한 뒤부터 계속 보안 주제로 좀 많이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차주부터는 보안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원하시는 주제와 주제와 관련된 부분 요청을 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요청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까먹으시지 말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수염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자, 몇 분 시청하고 한 분 신청하고 계시죠? 자, 정각 30분이 됐네요. 아이고. 자, 밖에 없습니다. 우선 30분이 되었었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없더라도 저희 바로 세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션에서는 저희 기술영업팀의 박준석 팀장이 APT와 시마텍의 다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좀 보안 트렌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저는 좀 제품 위주보다 최근에 유행을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APT 표적 공격, 스피어 피싱 공격과 랜섬웨어 이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여러 보안 밴더의 최근 리포트 부분을 많이 좀 이용을 해봤고요. 전년도를 보니까 2015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저희는 악성 코드나 멀웨어라고 하죠. 이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430억 건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그 바이러스가 아니고 전년도에만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430억 개라고 해요. 하루로 따지면 1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신종 멀웨어 악성 코드가 이렇게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백신으로만 새롭게 만들어진 악성 코드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 백신은 여러 가지 탐지 엔진을 이용을 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110만 개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에 알려진 이런 패턴 위주로만 탐지할 수 있는 백신에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악성 코드 탐지 방지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요, 평균적으로 10년간 재해로 발생되는 피해 금액이 1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10년간 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해킹 사고로 발생되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전자신문 내용을 발췌해 보니까 3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나라에서 이런 재해로 입은 피해 금액보다 기업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지출이 훨씬 크다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정도 되죠.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많이 아시죠? 요즘 악성 코드와 취약점 부분만 단어만 키워드만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는 이런 공격, 가장 무서운 공격이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해커들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도비 취약점, 윈도우의 보안 패치 취약점, 여러 가지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자, 이 취약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여러 보안 벤더들 쪽에서 취약점을 패치할 수 있는 그 패치 업데이트 패치 파일을 내놓죠. 내놓는데 이게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치, 보안 패치 취약점에 대응하는 보안 패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 그 안의 시간은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얘기죠. 해커들은 취약점이 발생되면 그 취약점의 패치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사들이 아직 이 취약점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이런 제로데이 상태의 그 공격을 지속적으로 아직도 기업 내에서 당하고 계시고요.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CNC 서버라고 아시죠? 대부분. 네, 좀비 PC 봇 바이러스가 PC 해당 산에 있는 사용자 PC에 봇이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외부에서 해커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좀비 PC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좀비 PC 바이러스를 이제 조종할 수 있는 서버가 CNC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서버죠, 해킹 서버. 이 CNC 서버 감염률이 2019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비 PC, 이 봇이라는 그 악성 코드의 무방비 상태로 이제 발생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시만텍의 ISTR 2016 리포트에 의하면 합법적인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이죠. 네이트온이나 네이버, 한메일 이런 합법적인 사이트에서도 취약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발생되는 비율이 76%라고 하고요. 이런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취약점이 취약점 레벨이 있어요.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중에 20% 이상이 굉장히 높은 레벨의 취약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 기업에서 특정 파일을 받을 때 63% 이상이 이런 악성 코드를 포함해서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만들어진 악성 코드가 한 기업 내에서 평균적으로 34초마다 이런 악성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6분마다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 파일을 추가적으로 또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미 취약점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악성 사이트 방문율이 2013년 대비 66%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2012년 대비하고 비교해보면 95% 이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랜섬웨어 얘기가 많은데요. 대부분 랜섬웨어는 85% 이상이 사내 메일, 사내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스팸 메일,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는 메일이 약 300억 건 이상입니다. 매일. 근데 그 중에 69% 이상이 스팸 메일이고요. 그리고 한 기업에서 196건의 그 메일을 받는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런 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악성 코드를 첨부하지 않아도, 메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URL 형식으로 메일 본문에 URL 링크를 포함하는 메일이 25%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자, 지난번에 저희 쪽 그 웨비나를 진행할 때 표적 공격이란 단어는 크게 없었지만 APT 공격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다루다가 끝에 저 제품 얘기를 좀 진행했었죠. 자, 표적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전 웨비나 시간 세션 때 박준원 팀장이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APT 공격은요, PC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서버를 공격한다, 해당 고객사의 뭐 네트워킹을 공격한다, 네트워크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APT 공격은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뚫릴 때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까지 공격하는 것을 APT 공격, 특히 표적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PC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건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라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2014년 대비 91%가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이 좀 글씨가 좀 자세히 안 보일 텐데요. 표적 공격에 사용된 이런 바이러스 첨부 파일을 보니까 예전에는 메일로 받는 바이러스 첨부 파일은 대부분 EXE 파일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EXE 파일보다도 더 높은 비중으로 탐지되는 이런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보면 DOC 워드 문서입니다. 워드 문서. 예전에는 워드 파일이 단순한 텍스트 파일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워드 문서에 악성 스크립트도 포함할 수 있고 동영상, 뭐 MP3 같은 파일들, 그리고 그림, 뭐 실행 파일들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요즘은 멀티형 파일이죠. 오피스 파일이. 이 워드 문서를 오피스 멀티형 파일로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스크립트, 실행 스크립트도 포함해서 이렇게 워드 문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요즘 해커들이 EXE 실행 파일보다 워드 파일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워드 파일 형태의 바이러스 메일, 첨부 메일들은 일반적인 메일 솔루션에서는 아예 검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 웹사이트인데요. 영업위주 회사다 보니까 영업 담당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때문에 이렇게 뭐 직급, 이름, 뭐 담당, 벤더에 대한 부분, 전화번호, 메일 주소까지 상세하게 안 나오더라도 웬만한 회사들이요. 대부분 웹사이트를 가보면 거의 99% 있는 메일이 뭔지 아세요? 알 수 있는 메일 주소가?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 메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회사가 fxconsulting.co.kr인데 웬만한 회사들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 채용 담당자의 이름, 뭐 전화번호는 알 수 없어도 뭐 fxconsulting.co.kr 이런 메일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전 해커고요. 시나리오를 가정해봤을 때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채용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좀 알아냈습니다. 알아낸 상태에서 그 채용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보는 거예요. 자, 메일 제목은 입사 지원합니다고요. 메일 본문에는 귀사의 신규 입사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귀사의 입사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입사 지원서를 보내드리니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하고 첨부 파일에는 회사 입사 지원서 양식에 맞는 그 워드 문서로 입사 지원서를 이런 파일 네임을 똑같이 해가지고 첨부해서 보냈고요. 자, 채용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인사 담당자인데 이런 메일을 받으셨어요. 이 메일을 볼까요? 안 볼까요? 거의 만나봤던 분들은 거의 100%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해킹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해요. PC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을 지금 안철수 의원 말고 정치하는 안철수 의원님 말고 자, 안철수 대표님이라고 안철수 연구소의 안랩의 그 대표님이라고 가정하에 안철수 대표님이 뭐 트위터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뭐 SNS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분이 특정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한 뒤에 안철수 대표님의 메일 부분은 메일 주소는 좀 오픈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한테 메일을 보내보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이사님한테. 저 언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참석해서 너무 멋진 강연 잘 들었고요. 그때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원님 사진, 대표님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메일로 PPT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안철수 대표님한테 그 내용을 그 메일을 보내면 그분은 그 첨부 파일을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뭐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내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나 보네, 뭐 내 팬인가 보네 해서 그 첨부 파일에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클릭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겠죠. 좀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나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가지고 내 PC 하드디스크에 있는 문서 데이터나 개발 소스는 다 암호화돼서 사용할 수 없겠죠. 이런 시나리오로 해커들은 해킹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회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백신을 사용하시고 뭐 보안 패치도 주기적으로 다 분석해서 업데이트 하시고 방화벽도 설치해 놓으시고 IPS 기능에 있는 UTM 솔루션도 많이 사용하시고 해서 이제는 회사 네트워크를 공격하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해커들한테도. 근데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용자 PC를 좀비 PC에 감염시켜서 이 내부에 있는 인사 채용 담당자 PC로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서버까지 공격을 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렇게 다녔죠, 한수원이. 그리고 많은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킹 공격을 아직까지도 많이 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고객사에서 받은 메일이고요. 첨부 파일에 보면 많은 PDF 파일이 좀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파일이 pdf.ex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첨부 파일을 좀 헷갈리게 만든 거죠. PDF로 된 첨부 파일은 그냥 뭐 문제없이 클릭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pdf.exe로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만들면 이게 PDF인지 알고 클릭을 했다가 실행형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건 영문 메일이긴 한데 요즘 웹 청첩장이나 이제 돌잔치 부분을 웹 링크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메일에 특별한 첨부 파일 없이 나 누구누구야, 나 언제 결혼하는데 관련된 웹 청첩장 링크 보낼게, 한번 꼭 봐주고 뭐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밥 꼭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메일 많이 보내시죠. 공지해놓기도 하시고. 이런 메일 보내면 특별한 첨부 파일도 없고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에서는 아예 탐지가 안 되겠죠. 특별히 광고 내용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표적 공격, 특정 타겟으로 한 표적 공격이 2011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표적 공격, 스피어 피싱 공격은 대기업 대상으로 2,500명 이상의 대기업 대상으로 많은 공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중소, 중견 기업 이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대기업은 6개 고객사 중에 5곳 이상은 이 공격이 이미 한 번 이상은 다 당해봤고요. 중소, 중견 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2014년은 이쪽 부분으로 커버리지가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해킹 공격, 특히 표적 공격에 대한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랜섬웨어 참 이슈죠. 이 부분들이 예전에 2005년, 200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위장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특정 시스템 보호 툴 같은 게 실행이 돼가지고 사기성 이런 위장 애플리케이션 이슈가 있었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국내에 참 많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네이버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체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체크로 인해서 사기성 이런 안티바이러스가 많이 설치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곰플레이어나 아니면 RZ 같은 거를 네이버에 다운받아서 설치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상한 백신 화면이 바이러스를 스캔한다는 백신 화면이 뜨더니 10분 있다가 1,500개의 악성 코드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됐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를 하시려면 3만 원을 결제하세요. 이런 사기성 안티바이러스가 많이 이슈가 되었었죠. 실제 이런 사기성 이런 안티바이러스를 만든 국내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몇십억의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그리고 이슈가 있던 부분이 이제 락커 랜섬웨어 부분이었죠. 2010년 이상부터 이제 2012년부터 진행했던 부분인데 뭐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FBI나 뭐 CIS 이런 화면이 그 리다이렉트가 돼가지고 당신은 뭐 뭔가 사기를 쳤다 아니면 이상한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뭐 야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들은 FBI 서버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고 검출되었고 당신은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기성 이런 랜섬웨어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2년 전부터죠. 크립토 랜섬웨어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특정 PC를 뭐 시스템 파일을 건드리는 것보다 기존의 악성 코드 건드리는 부분보다 자, 이 크립토 랜섬웨어가 PC에 감염이 되면 PC에 있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음원 파일, 각종 뭐 개발 소스들을 강제적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시켜서 비용을 요구하죠.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요구해서 뭐 비트코인 뭐 5천만 원어치를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 PC에 있는 뭐 문서 파일들이나 사진 파일들은 복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복원을 하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식으로 이런 그 팝업 문구가 딱 뜨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돈을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 90% 이상이 되고요. 지금 중간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랜섬웨어는 다른 PC에 옮겨줘도 감염이 되나요? 다른 PC에 옮겨줘도 감염이 되는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분명 있고요. 다른 PC에 옮겨줘도 감염이 안 되는 랜섬웨어가 있지만 요즘 나오는 랜섬웨어 바이러스들은 악성 코드들은 다른 PC에 옮겼을 때도 감염이 됩니다. 그 감염이 되는 기준이 암호화된 파일을 옮겼을 때는 감염이 안 되고요. 랜섬웨어 숙주 파일을 같이 옮겼을 때는 감염이 됩니다. 오프라인일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로 암호화될 수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암호화를 할 때 외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암호화 키를 받아서 감염시키는 랜섬웨어들은 암호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암호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 키를 가지고 있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인터넷이 끊긴 PC에 대해서도 랜섬웨어 파일 악성 코드 감염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정한 문서들을 암호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랜섬웨어 변종 파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댓글로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어떻게 댓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네요. 상황이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댓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메일 시스템을 통한 공격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끝부분에 좀 준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세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 연휴 때, 한 2박 3일 그 연휴 기간 때, 국내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었던 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가 있었죠? 뽐뿌. 네, 저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특정 제가 이용하는 뭐 자동차 관련된 포럼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포럼, 제가 뭐 시계나 이런 걸 좋아해서 해외 직구 같은 부분을 좋아해서 이쪽 뽐뿌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뽐뿌 사이트가 몇 개월 전에도 200만 명에 대한 그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한 사례로 많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이트예요. 예, 그 전에는 클리앙 사이트 비슷한 부류의 클리앙 사이트가 그렇게 되었었다가 이번에는 뽐뿌 사이트에 있는 광고 배너를 이용한 취약점 공격으로 인해서 그 광고 배너가 자동으로 뜨면서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감염되는 그러니까 워터링 홀 공격이라는 워터링 홀 공격의 일종인데 그 취약점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뽐뿌 사이트를 그냥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바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해당 PC에 있는 문서 파일이 자동으로 암호화되는 그래서 그 문서 파일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그 랜섬웨어 감염 부분이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계속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부분이 100%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배너 광고만 좀 차단시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 해당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해당 사이트의 담당자들도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에 관련된 공지를 사실 띄어서 뭐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련된 분들이 지금 다른 경쟁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로 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탈퇴를 하고 있는 좀 가장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뭐 경쟁사를 이동을 하거나 뭐 탈퇴를 해서 이 사이트를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는 아직 가입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뭐 이 취약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은 안 된 것 같네요. 랜섬웨어의 대세는 크립토 랜섬웨어죠. 지금 이 랜섬웨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랜섬웨어가 발생된 시점부터 최근에 나오는 변종 신종 랜섬웨어 부분을 보면 맥OS용 랜섬웨어도 나오고 있고요. iOS용, 안드로이드용 랜섬웨어도 모바일용 OS를 공격하는 그런 랜섬웨어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크립토 랜섬웨어라도 매일 신종 변종에 대한 랜섬웨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뭐 특정한 벤더에서 보안 벤더에서 크립토 랜섬웨어를 복원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신종 변종에 대한 크립토 랜섬웨어에 대한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랜섬웨어는 전 세계 35% 이상의 증가를 했고요. 매일 평균 900건 이상의 이런 크립토 랜섬웨어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한국 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4,400건 이상의 크립토 랜섬웨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랜섬웨어, 새롭게 만들어진 악성 코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보안 벤더에서는 샌드박싱이라는 분석 탐지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보통 이제 데모 진행을 하거나 많은 고객사에서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특히 대기업 고객사 위주로 많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샌드박싱 분석 기술은 실제 내가 우리 회사에서 그룹웨어를 통해 메일을 받을 때 기존의 안티스팸 솔루션에서는 문서 데이터나 아니면 URL이 있는 메일 본문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샌드박싱 분석 솔루션을 연동을 해놓으면 내가 메일을 받을 때 받기 전에 이 샌드박싱 분석 솔루션에서 그 해당 첨부 파일을 가상의 영역에서 가상의 보호된 영역에서 그 첨부 파일을 다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 가상의 영역 공간을 샌드박싱이라고 하고 그 샌드박싱 공간에는 오피스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고 아래 한글도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실행되어 있고 일반 PC 공간과 다 비슷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오피스 첨부 파일을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봐서 이 첨부 파일이 악성 코드성 행동을 하는지 악성 스크립트를 뿌리는지 그러니까 동적 정적의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해본 다음에 정상적인 파일이면 사용자한테 전달. 근데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거나 악성 코드 소스 코드가 발견이 되면 이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차단 그리고 담당자한테 통지. 이런 기능을 가진 그 솔루션이 샌드박싱 분석 솔루션입니다. 거의 표적 공격이나 요즘 신종 변종 랜섬웨어를 분석하는 솔루션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솔루션을 연동해야지 탐지가 되거나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자, 이 샌드박싱 기술을 이용하는 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샌드박싱 머신은 실제 피지컬 공간에 이용하는 샌드박싱이 아니고 VM웨어나 하이퍼V처럼 가상의 공간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보안 하드웨어가 어플라이언스가 있다고 하면 그 어플라이언스 내에 가상의 샌드박싱 공간이 있는 거고 그 버추얼 머신의 샌드박싱 공간이죠. 그 공간 내에서 이 오피스 파일을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샌드박싱 분석 솔루션이 백신이나 기존 차세대 방화벽이나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가 안 되는 악성 코드들이 대부분 이 샌드박싱 가상 머신 어플라이언스에서 보안 솔루션에 탐지가 되는데 문제점이 2014년 이후부터는 샌드박싱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우회하는 이 가상 머신 그 가상 공간의 샌드박싱을 우회하는 이런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상 머신 우회 악성 코드는 가상 샌드박싱에서 그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는 뭔가 바이오스 내용 부분도 이거 피지컬 머신의 그 바이오스가 아니네. 맥어드레스도 이거는 VM웨어 맥어드레스인 것 같고 버추얼 머신의 맥어드레스인 것 같네. 시스템 구조도 뭔가 이거는 피지컬 머신이 아니고 이거는 가상 머신인 것 같다. 특정 레지스트리나 이런 부분들을 악성 코드 자체가 실행되기 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피지컬 머신이 아니고 가상 머신이구나. 그래서 이게 가상 머신으로 인지가 되면 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악성 코드성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이 안 돼요. 실제는 악성 코드 파일인데 가상 머신 안에서 이 파일 그 악성 코드가 포함된 워드 문서를 실행해 보면 악성 코드를 인지가 안 되게끔 우회하는 이런 기술을 이 악성 코드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이 부분이 2014년부터 28%가 늘었고요. 실제 그 APT 공격이나 신종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을 탐지 처리를 하려고 샌드박싱 솔루션까지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가상 샌드박싱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로 인해서 이런 샌드박싱 솔루션을 도입을 하더라도 이런 가상 머신 우회 악성 코드들이 탐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상 샌드박싱을 이용하는 벤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이어아이가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고요. 트렌드 마이크로, 그리고 팔로알토, 시만텍, 시스코, 소스파이어 이런 제품들이 글로벌적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계별로 이런 표적 공격을 보호하는 전략을 보면, 자, 이메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발생되는 랜섬웨어 85% 이상은 사내 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 메일을 통한 신종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샌드박싱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사내 메일 말고도 우리가 웹메일 통할 수 있고요. 네이버 메일 접속할 수 있고 구글 메일 접속할 수도 있죠. 아니면 사내 메일이 웹 기반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네트워크형 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샌드박싱 제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용자 PC에서도 USB로 새로운 악성 코드, USB로 파일을 카피했는데 그게 새로운 악성 코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파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악성 코드가 발견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에이전트형 샌드박싱 기술을 가진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들도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메일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 샌드박싱을 우회하는 이런 악성 코드가 계속 25%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상 머신이 아닌 피지컬 기반의 샌드박싱 기술을 이용하는 이런 보안 솔루션이면 이런 가상 머신을 우회할 수 있는 악성 코드로부터도 보호가 가능할 거고요. 실제로 고객사 이런 APT, 표적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신종 랜섬웨어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도입된다고 하면, 자, 이메일 쪽에 대한 보안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부분,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부분, 아키텍처 구성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신종 변종 랜섬웨어나 아니면 악성 코드들이 거의 85% 이상이 사내 메일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는 도입 추세를 늦추더라도 메일에 대한 이런 신종 변종 바이러스를 탐지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싱 기술을 가진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15%에 대한 커버리지를 네트워크 샌드박싱 어플라이언스와 엔드포인트형 샌드박싱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면 거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종 변종 랜섬웨어나 바이러스 머리와에 대한 부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깝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채팅 부분까지 제가 다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지금 채팅을 보니까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면 랜섬웨어 공격 방어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100%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팔로알토 같은 그 차세대 방화벽을 리드하고 있는 벤더들은 자체 차세대 방화벽과 그리고 샌드박싱 기술을 가진 어플라이언스를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알토 같은 그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하시면 옵션으로 해당 샌드박싱 기술을 가진 어플라이언스를 추가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고, 해당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변종, 신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 IT 인프라나 보안, 라이센스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신종, 변종에 대한 이런 악성 코드들에 대한 이슈를 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커버리지 하려면 여러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부의 보안 교육이 가장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많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더라도 실제 이런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 임직원분들에 대한 보안 인식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여러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봤자 큰 의미는 없겠죠. 이것도 하나의 좀 지출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자 임직원분들에 대한 보안 인식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보안 솔루션도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안 솔루션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내 그 보안 인식에 대한 교육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랜섬웨어 라이센스 보안,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전반적으로 고객사에 최적화되어 컨설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나 아니면 빠르게 원격 유선으로라도 대응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중간에 채팅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한 2분 정도 한번 기다렸다가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얼굴 잠시 못 보였으니까 까먹지 말려고 다시 한번 도장 찍고요. 자, 가격에 대한 댓글 주셨는데, 자, 이 가격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가 유저 수를 떠나가지고 회사의 스루프를 봐야 돼요. 100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1000유저 이상의 들어가는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루프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좀 미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웨비나 세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